2014년 여름 토트넘에 부임한 포체티노 감독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던 손흥민에게 주목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시즌을 준비하던 2015년 여름 손흥민을 영입하며 전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잉글랜드 무대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첫 시즌 리그 4골에 그치며 제 몫을 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이 분데스리가 복귀를 고민할 정도로 EPL에서의 미래는 불투명했는데요. 이때 손흥민에게 다시 한번 도전할 것을 권유한 게 포체티노 감독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2018년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을 통해 포체티노 감독은 날 격려해줬다며 그는 내게 움직임과 오프 더 볼 상황에 대해 많이 가르쳐줬고 달라졌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국 데일리 메일 3위 목벨 기자는 토트넘과 포체티노 감독의 관계를 조명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목벨 기자에 따르면 한 소식통은 토트넘에서 경질은 포체티노 감독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다. 경질로 인해 그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회복하는 데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누구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2014년 5월 토트넘 지휘봉을 잡은 포체티노 감독은 부임 첫해 프리미어리그 2위에 올랐고 2018년도 시즌엔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성과만큼이나 공격적인 전술로 팬들과 구단 수뇌부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 11월 성적 부진으로 경질됐습니다. 이후 포체티노 감독은 2022년 1월 파리 생제르맹 감독으로 부임한 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첼시 감독으로 선임되어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왔는데요. 파리 생제르맹 경질 이후 토트넘 레비 회장과 어떤 대화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이번 토트넘전을 앞두고 월요일 밤 토트넘 후스퍼 스타디움에서 새로운 팀을 이끌 때 야유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토트넘 팬들의 환영을 받아들일 것이다. 저는 떠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경질됐기 때문에 헤어진 것입니다. 클럽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떠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그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토트넘에서 5년 반 동안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팀을 상위권 팀으로 변모시키고 챔스 결승까지 이끈 감독을 야유할 것 같진 않은데요. 한편 손흥민이 경기를 앞두고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발언을 하며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첼시와의 런던 더비를 앞두고 사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이 확실한 주장감이었는지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내게는 손흥민이 올바른 선택이었다. 난 손흥민과 가까운 관계는 아니었지만 같은 아시아권이었던지라 오랫동안 잘 알고 있었다. 난 항상 그가 클럽과 대표팀에서 보여준 모습과 사람들이 그에 대해 말하는 것들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라면서 손흥민과 함께 지내면서 그가 주장으로서든 리더십 그룹의 일원이든 뛰어난 리더가 될 자질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특히 해리 케인이 떠나면서 경기장 안팎으로 큰 공백이 생겼고 그 공백을 메울 적임자로 손흥민이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손흥민도 화답했는데요. 런던 더비 매치데이 프로그램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정말 특별하다. 지금까지 그와 우리에게 환상적인 여정이었다. 경기 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팀 토크를 할 때 그가 말하는 방식은 놀라웠다. 내 심장이 뛰게 만들었고 그라운드에 나가서 감독과 우리 구단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변화를 불러왔다라고 말하며 팬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손흥민 선수는 포스테코글루는 항상 발전할 방법을 찾는 감독이며 매 경기에 접근하는 방식과 플레이 스타일이 우리 선수들에게 완벽히 맞다. 우리는 그가 팀에 중요시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환상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첼시전은 런던 더비와 포체티노 감독과의 재회로 관심이 높은데요. 이뿐 아니라 리버풀과 아스널이 미끄러졌기 때문에 더더욱 토트넘이 승리를 잡아 승점을 벌려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또한 경미한 부상 중이라는 혼란을 맹추격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과연 우리 손흥민 선수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수도 런던을 연고로 하는 빅클럽이 격돌합니다. 지역 라이벌리는 물론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존재로 기대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는 토트넘. 반면 첼시는 날개 없이 추락하는 중입니다. 토드 보엘리 구단주 시대 이후 천문학적인 투자가 진행됐지만 오히려 이전만도 못한 모습인데요. 토트넘을 떠나 파리 생제르맹 시절 아쉬움을 남겼던 포체티노 감독 역시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흥미진진한 맞대결. 경기에 앞서 영국 공영방송 BBC 소속이자 피파 카타르 월드컵 당시 뛰어난 적중률로 유명세를 얻은 서튼이 리그 11라운드 경기 결과를 예측했습니다.
서튼은 토트넘이 첼시를 2대 0으로 격파할 거라 내다봤는데요. 서튼은 경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는 건 상당히 쉽다. 토트넘은 무패 행진을 달리며 선두 자리를 꿰찼지만 첼시는 매우 불안하다. 포체티노 감독이 토트넘 후스퍼 스타디움에 돌아오는 상황에서 의구심이 든다. 나는 여전히 토트넘을 지지할 것이다. 첼시보다 더 나은 팀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튼은 물론 여러모로 첼시가 토트넘을 상대로 어려움을 겪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팬들은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한다. 부진한 상황 속에 감정을 유지하는 건 어렵고 또한 정상이다. 팬들은 이기지 못해 좌절하겠지만 내가 전하고픈 메시지는 우리를 믿고 신뢰해달라는 것이다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나 서드 지역에서의 결정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 진지하고 집중하며 골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답함을 비치기도 했습니다. 아마 토트넘전을 앞두고 무서운 결정력을 보이고 있는 손흥민 생각이 날 것 같은데요.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은 이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단을 구성할 때 큰 지출보다 팀의 화합을 중시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는데요.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첼시처럼 선수 영입에 10억 파운드 한화 약 1조 6,142억 원을 쓰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에 대해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나는 항상 이적이 단지 돈을 쓰는 게 전부라고 느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몇 번이고 증명됐다고 답했다. 이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최고의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끊임없이 돈을 쓰는 건 정답이 아니라는 점이 여러 차례 입증됐다. 고 덧붙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답은 24명의 선수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헌신하도록 팀과 선수단의 올바른 케미스트리를 이루는 것이다. 나는 세계 최고의 선수 24명을 산다고 해서 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내가 제일 원하지 않는 골칫거리다라며 마무리했습니다. 토트넘과 첼시는 이번 시즌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라임 스털링, 미하일로 무드리크, 엔조 페르난데스 등 선수를 대거 영입했던 첼시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도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모이세스 카이세도, 로메오 라비아 등이 첼시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첼시는 토드 볼리가 구단을 인수한 후 2년 동안 10억 파운드가 넘는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여기에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의 기자회견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첼시와의 홈 경기를 나흘 앞두고 토트넘 호스퍼 트레이닝 센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부상 선수 소식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우도지와 벤 데이비스의 상태에 대해 물었습니다. 우도지의 경우 호전되고 있으나 첼시전에서 선발 출전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벤 데이비스는 지난 경기에서 약간의 부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팀 훈련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뛸 가능성이 낮지만 며칠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켜볼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사르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르는 지난 금요일 팰리스전 손흥민의 결승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논스톱으로 존슨을 향해 다이렉트 전환 패스를 하며 좋은 패스를 배급했습니다. 존슨도 지체 없이 메디슨에게 헤딩 패스했고 메디슨이 다시 존슨에게 내주고 존슨의 컵백을 손흥민이 한 번에 골로 연결시켰습니다. 그 골의 기점 역할을 한 사르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파페 사르가 앞으로 6번, 8번, 10번 등번호를 달고 뛰는 것을 보느냐는 질문에 좋은 점은 그가 세 가지 모두 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막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파페의 나이를 고려할 때 그가 미드필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도전을 수용하는 것은 그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그에게 필요한 것이 다재다능함입니다. 그에게는 다양한 영역에서 달리며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그가 그곳에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때때로 6번 미드필더 역할을 하고 때로는 8번 역할이고 때로는 10번 역할이고 때로는 풀백이고 그는 모든 것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에너지와 매우 강한 직업 윤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가 더 경험이 많아질수록 그가 경기의 영역들을 다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그의 의사결정은 약간 성급하기도 하지만 그의 경력에서 그가 제공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 엄청난 것입니다. 라며 파페 사르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